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의 역사를 찾아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아요. 650조 정도의 동아시아 1위의 시가총액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바로 TSMC인데요. TSMC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세계 1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높은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TSMC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몇 안 되는 우리가 이제 들이 줄을 서는 의뢰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와 비슷한 업체가 바로 ASML이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고객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쟁 업체들의 신뢰를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애플하고 인텔은 삼성에게 파운드리를 웬만하면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IA 그리고 AMD 퀄컴, 삼성 이런 기업들이 TSMC의 고객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애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때 삼성도 애플의 수주를 일부 좀 받았었는데요. 의심을 좀 샀죠. 삼성이 애플의 출시에 앞서서 이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하다 보니까 애플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신뢰 좀 잃으면서 좀 의심을 하면서 전량 지금 현재로는 TSMC의 칩 발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애플이 독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애플한테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퀄컴이라는 회사가 야 나도 고객인데 왜 맨날 애플 거 먼저 주느냐 화딱지 나서 삼성에게 또 수주를 좀 주기로 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88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게 파운드리 수주를 준 바 있었고요. TSMC 같은 경우는 대만 경제에 통틀어서 30% 이상의 규모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던 기업이었고요. 주가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TSMC가 빚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공급 대란이 나면서부터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 같은 경우는 12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로 밝혔고요. 특히 일본하고 최근에 좀 합작을 해서 일본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대만하고 단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좀 한국을 좀 싫어하고 또 삼성이라는 경쟁 업체를 또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또 상당히 좀 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대략 50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펀은 25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40% 정도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198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원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기에서 이제 25년 정도 근무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유망함을 간파를 하고 대만 정부를 설득을 해서 공기업으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2년도에 이제 민영화가 됐고요. 1994년도에 바로 대만 증시에 상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1994년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대만의 TSMC가 성장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두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 제가 어렸을 때 그래픽 카드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포스로 유명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 부두를 많이 썼습니다. 결국에는 부두를 엔비디아가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스냅드래곤 생산을 시작했고요. 2008년도에 바로 40나노 적용해서 AMD의 수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아날로그 반도체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제 애플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바로 16나노 공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나노입니다. 7나노 시작이 됐고 또 이 시기에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은퇴를 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2019년도에 수만 장의 웨이퍼 오염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이 이 점유율을 2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시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5나노 공정을 시작했고요. 향후에는
인텔 3나노 공정 그리고 애플 14의 RF 칩 이거를 수주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탄탄대로를 걷는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대만의 약점이 하나 있죠.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요. TSMC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항상 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거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최근에 TSMC의 주가도 조금 힘을 쓰지 못하면서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너무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좋을 일보다는 나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TSMC의 성장률 2021년도에 무려 연으로 봤을 때만 보더라도 4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망은 뭐 18% 전망 또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겠죠. 주식은 항상 더더를 원하는데 너무 좋았다가 다음에도 좋긴 좋지만 그 규모가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섣불리 저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더 낮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돈만의 TV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